청도군 풍광면의 한 산골 마을입니다.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좁고 가파른 경사로를 따라 오르면 민가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초기 화재 진압에 필수적인 비상소화장치도 없다 보니 고령의 농민들은 산불이 날 때마다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봄철 되면 하무석 나고 좀에서 많이는 크게 안 나도 좀에서 나고 그랬어요. 상서울까지는 아이가 수도 이제 연결이 안 됐고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지 뭐. 이곳은 올해 말까지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할 예정지 중 한 곳입니다. 보시다시피 산들이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고 현재 민가 50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경북소방본부는 도내 산림인접마을 654곳에 예산 50억 원을 들여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할 방침입니다. 이 가운데 국비가 25억 원으로 올해 소방청이 확보한 비상소화장치 설치 예산의 절반에 이릅니다. 시군별로 쇼조사람들 기준으로 하고 쇼조사람하고 차이가 뭐 크지 않다하면 그냥 그대로 하는데 산림이 좀 많은 지역들 뭐 이런 지역들을 우선순위를 좀 줄 수도 있고. 이번에도 산불 피해를 겪어야만 예산이 뒤따랐습니다. 이른바 괴물 산불이 나기 전만 해도 경북 지역은 비상소화장치 단 30개소만 설치될 예정이었지만 산불 이후 설치 대상이 20배 넘게 급증한 겁니다. 2022년 울진 산불도 마찬가지. 산불 이후 2022년 71개소, 2023년 230개소가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설치됐지만 2024년 예산은 뚝 끊겼습니다. 예산 부분은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가장 우선해서 집행돼야 되기 때문에 다른 SOC 인프라를 몇 년 뒤로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이 예산을 확보해서 가는 게 가장 시급한 접근이다. 우리가 선택 판단을 못한다면 이번 이 경북 산불의 상처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교훈들을 제대로 아로새기는 것이 아니겠죠. 대구 역시 산림인접마을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는 단 한 곳뿐인데 대구시는 함지산 산불 이후 60여 개 설치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BC 정지명입니다. 공사가 한창인 동구의 한 공터. 동일본 대지진 이후인 2014년 지진해일 대피소로 지정된 곳입니다. 본래라면 이 일대는 2,500여 명이 대피할 수 있어야 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공사가 진행되면서 대피소로서의 기능이 어렵게 됐습니다. 차량은 물론 사람조차 지나가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 상태로 8개월 동안 방치됐다는 점입니다. 동구의 또 다른 대피소. 울타리가 쳐진 밭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일 공간은 밭고랑뿐인데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무려 3,500여 명을 수용해야 합니다. 게다가 인근엔 안내 표지판도 없어 산길을 계속 올라야 하는지 대피 방향도 가늠하기 힘듭니다. 대표소가 있었으면 싶은데 아예 못 봤어요. 표지판 자체도 못 봤고 없는 걸로 알아요. 저는. 동구청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 대피소를 지정했다는 입장입니다. 긴급 대피소로 지정을 하더라도 뭐 현장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변화될 수가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저희가 대피소 변경이라든지 뭐 울산이 결코 지진 해일의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대피시설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U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의성군 금성면의 한 야산. 도로 옆 나무 주변으로 검게 그을린 자국이 선명합니다. 경북 북부 지역을 집어삼킨 대형 산불의 최초 발화 지점 가운데 한 곳입니다. 순찰 중에 저쪽에 오니까 이쪽에서 연기가 많이 나더라고. 그날이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신고하고 막 불과 한 5초, 10초 사이에 불이 막 넘어가더라고. 또 다른 발화지로 지목된 과수원. 산불이 발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입니다. 이곳 역시 불이 난 것을 처음으로 알아챈 건 안개면 소속의 산불감시원이었습니다. 현재 의성군 산불감시원은 모두 60명. 한 명당 축구장 2,740개 크기의 면적을 담당해야 합니다. 각각 다른 3개 면에서 시작된 의성 산불 현장에 배치된 감시원도 고작 9명뿐이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2022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가운데 산불감시원이 최초로 발견해 신고한 건수는 전체의 3.5%에 불과했습니다. 예산 문제도 있고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이렇게 면이 이제 넓다 보니까 세 분이서 아무리 돌아다닌다 해도 지나가면 그만인 거잖아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산림청 훈령에 따라 산불감시원의 직무수행 능력 평가 시 체력 검정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이번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의성과 청송은 이 과정을 아예 생략했습니다. 또 안동은 직무수행 능력에 100점 만점 중 50점을, 영양은 필기시험에 40점을 배정하는 등 평가 기준도 지자체마다 제각각이었습니다. 차 타고 돌아다니니까 사실 뭐 체력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가지고 진화대는 따로 체력 검정 같은 걸 하는데 감시원은 따로 하는 게 없어요. 대형 산불이 발생할 때마다 갖가지 대책이 쏟아져 나오지만 산불이 빈번한 계절만이라도 감시원 수를 늘리고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TBC 박가영입니다. 최대 초속 15m 강풍이 불던 지난 22일 경남 산청 산불 현장. 최전선에 투입돼 불을 끄던 산불 진화대원 8명이 고립되면서 60대 진화대원 3명이 숨지고 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산불 현장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진화대원들이 적지 않은데 국내엔 산불 진화대가 사전에 훈련받는 시설은 없습니다. 실습 없이 이론 교육만 이뤄지다 보니 안전사고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람의 방향도 수시로 바뀔 수 있고 산세도 험하고 또한 야간 작업에도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론 교육만으로는 제대로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 산림청도 산불 진화대 전문 훈련 시설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BS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지난 2022년부터 미국 국가산불협력센터 NIFC와 같은 전문적인 산불 진화 훈련센터의 국내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듬해엔 사전 타당성 평가까지 진행했습니다. 총 424억 원을 투입해 전문 훈련센터를 만들고 난이도에 따른 수준별 산불 대응과 장비 사용, 방화선 구축 등 다양한 실전 교육을 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산불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국립산림재난안전교육센터 설립을 지금 대전 세종에 지금 하려고 프로세스를 지금 바꿔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막혔습니다. 지난해 5월 산림청이 훈련센터 기본 설계비 예산 9억 원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 판단으로 예산안에 담기지 못했고 이후 국회에서 다시 예산 논의가 이뤄졌지만 여야 정쟁 속에 무산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건조한 봄철에 매년 발생하는 대형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산불 진화대 전문 훈련 시설 설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전연남입니다.